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실리콘2입니다. 오늘 주가는 이제 2.7% 밀렸고요.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게 이제 긴 관점에서의 뭐 증시 방향이 꺾인다라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 먼저 하락에 대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뭐 지수에 대한 연동을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화요일이었고요.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밀리는 거에 대한 일종의 뭐 선반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중에 뭐 셧다운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뭐 셧다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앞전에도 똑같았지만 굳이 셧다운이 지금 시장이 엄청난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늘 실리콘투 관련해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 유동성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지금 실리콘2가 최근에 이제 픽톤이라고 하는 계열사죠. 자회사인 픽톤의 지분 절반을 매각하고 130억 원을 현금을 확보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근데 이게 장부가액이 1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픽톤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가 성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거엔 적자회사였는데.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빨리 팔았냐. 이거를 뭐 수익률이 어쨌든 간에 130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이거를 빨리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현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결사에 대한 주식을 팔고 자회사 주식을 지분을 팔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볼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2의 이 현금 흐름 구조,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1000억. 네. 이 영업이익 전체가 이제 1000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체를 잠식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도 중간중간 나왔지만 이제 지금 또 뭐 이벤트,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엄청난 리스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성 자산이 이제 900억.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넉넉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3월 달에 발행했던 RCPS죠. 상한전환 우선주. 이걸 통해서 조달했던 자금이었다. 그 중에 이제 900억 정도를 차입금 상한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현금이 뭐 900억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증자랑 차입해가지고 현금을 메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금 실리콘2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고성장이나 이제 고이익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이제 해 나가는 실리콘2인데, 뭐 이걸 계열사의 이제 지분을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을 너무 빨리 파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당장 지난번에만 해도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납부하려고 지분을 일부 매도했는데 그때도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주가 뭐 조정을 보여줄 타이밍,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할 때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뭐 유동성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설령 자회사의 지분을 다 판다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실리콘2 주주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좀 과한 우려감이 반영이 된 그런 기사가 아닐까. 물론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힌 상태에서 저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적자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자 기업만 해도 막 뭐 맨날 시비 찍고 막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심지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기사가 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 별의별 짓을 해도 기사도 안 나오는데, 실리콘2는 심지어 높은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게 주가가 저점 부근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휘청휘청할 수 있단 말이죠, 심리가. 근데 저는 뭐 이익의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현금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형 이익이다, 그러니까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익이다라고 해도 지금 KBT 또 실리콘2의 현재 그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과하게 우려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저런 명분으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조금 더 밀렸던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4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어쨌든 간에 넘어와 줘야 되는 게 지금 실리콘트의 포지션인데 지금 계속 같은 가격 찍고 저항 막히고 또 하단 찍고 저항이 막히고 반복이거든요. 이 구간만 넘어가면은 추세를 들어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쉽다. 지금 당장 뭐 자본이 뭐 잠식이 됐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은 뭐 되게 지금 막 이렇게 현금이 그냥 메마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오늘 시장의 조정의 영향을 조금은 실리콘2도 받았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 포지션을 좀 지켜주긴 했거든요. 화장품주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리콘2 흐름을 조금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측면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하이파이브 컨텐츠 단기 매매가 이제 5일 동안 쭉 진행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내가 단기 매매에 대한 니즈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